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달 융합 제품 아이디어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아이디어는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라는 세미나를 왜 진행하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네. 네,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R&D 과제를 진행을 하다 보면 업체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제를 진행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 조금만 만들어지는 제품에다가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확장시키고 뭔가 이제 융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요즘 많은 이제 혁신 제품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기술이 아주 뛰어난 제품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기술들 말고도 이제 아주 작은 차별화를 둬서 혁신 제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어떤 부분에 접목을 할 수 있을지 나눠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처음 준비한 제품은 지금 저쪽 사진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리모컨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뭘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잠시만요. 컴퓨터 반응이 늦어서 넘어가질 않네요. 네, 이 제품은 혈관 투여형기인데요. 혈관 투여형기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도 얼마 전에 제목이 안 넘어가네요. 이제 넘어갔네요. 혈관을 보여주는 휴대용 가상현실 혈관 투영기인데요. 지금 병원에 가면 이제 보통 주사를 맞거나 할 때 진찰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간호사분들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예방주사를 맞을 때 혈관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경험은 저도 처음인데 안 보인다 그래서 3번을 찔렀다 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났는데 그게 이제 주사를 놔주시는 간호사분들의 약간 숙련도와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찔렀다 빼가지고 아예 혈관 자체가 나중에 보니까 변형이 돼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복불복이긴 한데 그런 병원에 가면 사실 그런 병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사를 놔주시는 병원 관계자분들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혈관을 찾아주는 건데요. 이 제품은 아큐바인 AR 기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과 접목된 기기인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만든 이제 의료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환자의 혈관을 빨리 찾아주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의 피부에 직접 이미지를 이렇게 투영해서 혈관을 보여주게 되는데 빨간 부분은 피부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원하는 혈관을 찾아서 주사를 놓거나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그 적외선을 가지고 제품화한 제품인데요. 보통 이제 적외선을 2번을 쏴줘요. 이 제품은. 그래서 한 번은 원래는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경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먼저 한 번 쏴주고요. 그러면 그게 먼저 피부에 들어가서 피부에서 이제 나오는 온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혈관을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흐르는 혈액 쪽에 흡수가 돼서 혈관이 보이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보이는 부분은 어둡게 보여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광선을 써요. 그래서 그때는 방출되는 광선이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게 하는데, 일반 피부에 보여지게 그렇게 하는 장치인데, 보통 이 기술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제품은 연구 개발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98%의 정맥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거의 이 제품을 쓰게 되면 혈관이 잘 나타나는데, 일부 너무 흑인이거나 그리고 몸에 수분 조직이 너무 없는 사람들 같은 게 조금 잘 안 나타나는 그 2%의 그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는 굉장히 환자나 간호사나 의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요즘 이제 가상현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로 이용해서 의료기기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제품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기들도 혈관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아기들도 잘못질을 막 울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혈관을 찾아서 바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아기들은 또 예방주사도 많이 맞으니까 그 횟수가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무엇일까요? 여자의 가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휴대용 모유수유 펌프입니다. 이거는 일반 펌프 회사나 이런 데서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약간 본인들이 만드는 펌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시각적으로 벗어나서 활용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인데,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모유수유 인구가 많이 줄고는 있어요. 아이를 출산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직장 여성이겠죠. 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LB 펌프라고 해서 이 제품을 아예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브라 속에 착용한 상태로 어디든지 이제 휴대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보통은 이제 직장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서 경험을 봐도 이 모유수유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수유실이 있는 곳에서는 수유실을 가서 보통 한 30분 동안은 그 모유를 이렇게 짜내고 받아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그렇게 수시로 가서 이제 모유를 짜내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유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래서 자동으로 펌핑이 돼서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제품은 뭐 약간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되고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커 보이지 않나 그러는데 굉장히 보기보다는 슬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든지 착용할 수 있고, 일반 브라 속에 착용을 할 수 있고, 이 모유가 많이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 그것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이 모유팩은 중간중간에 이제 150ml까지 가능해서, 요즘 나오는 이런 제품들 혁신 제품 중에서는 좀 모유 요 조절 보관할 수 있는 그 여기선 바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틀이 좀 용량이 큰 듯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중간중간에 빼서 뭐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는 USB로 충전이 가능한데, 충전을 하면 스마트폰에 이제 연동이 돼서 모유의 양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펌핑할 수 있는 그 횟수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한번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모유를 보관하는 이제 엄마들의 걱정은 그거죠. 아, 이게 좀 또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BPA 그 프리 제품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요거를 위생적으로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그 전자기기, 그러니까 USB에 연결되는 요 앞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소독이 가능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기세척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키고 소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뭐 물을 데워서 뜨겁게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열 소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이 제품은 영국에 이제 케겔 운동을 하는 제품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데 그곳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영국 정부하고 건강보험 파트너십을 맺고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아직 맺어진 건 아니지만 맺고 있는 상태이고, 맺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계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펌핑이 되는 기계, 모터가 들어있는 기계가 있고, 뒷부분은 모유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앞부분에 이렇게 씌우면 속옷을 입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에 제가 이제 안쪽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안쪽에는 이제 모터와 펌프가 들어있는 소형 펌프겠죠. 그런 부분이라서 뭐 펌프 회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슷한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시거나 이제 그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세 번째 제품은 그릇 안에 이제 뭐 양배추, 네, 미니 양배추가 들어있는 건데, 이 제품은 말 그대로 그릇이에요. 그릇. 색으로 음식 상태를 알려주는 반찬통입니다. 근데 이 반찬통은 이제 약간 확장이 좀 가능해요. 요거는 오비 스마트웨어라고 불리는 것인데, 사실 이 반찬통의 핵심은 이 반찬통 용기가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생긴 부분인데, 그게 이제 스마트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떼었다 붙였다 부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다른 곳에도 저렇게 홈이 없어도 다른 곳에 놓고 거기다가 놓고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음식이 우리가 보면 우리 경험으로도 보면 이제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냉장고 안에 야채나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을 사다 놓고 잊어버리거나 시간이 지나서 못 해먹고 버리는 경우도 저도 허다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하루에 음식물 폐기량이 13,000톤이 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연간 34,0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썩어서 버려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음식물이 많고, 먹지 않는 식재료가 또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먹지 않는 식재료라고 해서 이제 못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다 놓고도 어떻게 음식을 조합해서 해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 동그란 스마트 태그 안에는 이게 이제 이것도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서 내가 어떤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면 그거를 이제 거기다 입력을 해요. 언제 사왔고 보관은 며칠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알람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고, 거기다가 냉장고 안에 그렇게 저것들을 이제 놓고서 쓰다 보면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 스마트 태그는 이제 이 반찬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데, 요거를 그냥 다른 곳에 넣어서 이렇게 집게로도 나와요. 그래서 집게에 탈부착해서도 야채나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음식물 그 상태가 초록색인 경우 이제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초록색이 지금 보여주시는 저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신선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물에 따라서 노란색인 경우에는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빨리 먹어치워야 하는 음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폐기일까지 한 절반 정도 남아있을 때 이렇게 노란색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미 날짜가 너무 지나서 부패한 상태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색깔로 눈으로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확연하게 알려주는 장치이고요. 이 장치는, 일단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제 앱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 이쪽에 보관 일정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저장하는 일정에 따라서 알려주는 거고요. 앱만으로 이제 앱에 저장해 놓은 그 정보만으로 하루에 한 번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알려주고 주지 않는 기능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해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편함 없이 이제 과부하가 걸릴 염려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미지는 그 냉장고 안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웨어 그 그릇에다가 부착을 해서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게에다가 탈부착해서 뭐 어떤 봉지를 집어넣는다든가 했을 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그 네모난 하얀색은 배달 음식이에요. 우리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사실 먹고 남으면 저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보관할 때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이제 앱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음식을. 그러면 그 음식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일이든 뭐 어떤 음식이든 아니면 고기든 상관없이 저렇게 부착만 하면 언제나 그 상태를 알려주는 거라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전자기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또 이렇게 응용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걸 하나 부착함으로써 이제 스마트 그릇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앱으로도 연동을 해서 음식 재료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레시피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쫙 보여줘서 그걸 만들어서 먹어서 음식을 재료를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절약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자,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는 자, 이 원래 이미지가 앞부분에 없어졌네. 잠시만요. 컴퓨터가 좀 느려서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가 지금 사라졌는데 움직임을 기록하는 스마트 야구공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에 나왔는데요. 요거는 대만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 이름이 스트라이크예요. 근데 실제로 경기를 하는 공은 아니고요. 일반 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의 공과 동일한 무게와 그 다음에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졌고요. 일단 투수들이 투구 연습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 연습용 볼이에요. 그런데 이 공이 특이한 것은 공을 던질 때마다 공 자체의 이제 움직임이나 아니면 속도라든지 어떻게 회전이 되고 이런 그 정보들이 다 스마트폰 앱에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공의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3차원적으로 굴러가는지, 그 다음에 회전 축은 어느 정도인지, 기울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어디에 맞았는지, 어느 쪽에 가서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 위치까지도 기록을 해주고 이제 그래프와 숫자로 다 표시가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이 던지는 공이 어느 정도 스피드에 어떤 공을 던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구 위치로 가서 이제 들어가는지 그 기록 정보가 다 들어가서 이 스마트 공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야구공을 사용을 하면 물론 연습을 하는 투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훈련을 시키는 코치분들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내부에, 공 내부에 지금 이미지가 다 숨겨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공을 만드는 그 스타트업 기업에서 공을 똑같이 만드는데 공 안에 이제 전자 칩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칩을 통해서 이제 위치, 뭐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하고요,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배터리까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게도 어차피 공의 무게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는데 무선 충전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하면 대략 한 12시간 정도는 사용한다니까 거의 반나절 가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 2개면 하루 종일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보통 야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투수가 던질 때는 상관이 없지만 뭐 야구 배트에 맞아서 혹은 속도가 너무 나서 부딪힐 경우에 이제 망가질 수도 있는데, 요 공은 시속 120km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충격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하나 자체가 가격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정도 하는데,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이 연습하는 스타일을, 그리고 이제 훈련하는 부분들을 다 기록해서 분석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그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 공을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을 이용할 때는 뭐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잖아요. 축구도 있고 많은데, 그런 공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아기가 자고 있어요. 자, 이 제품은 뭐냐면 자동차 진동과 소음으로 아기를 재우는 침대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 그러면 자동차만 연구하고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R&D 과제 하시는 기업들 중에 보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을 제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딱 생각할 때 항상 자동차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자동차 회사에서 아기 침대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에서 많이 확장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그 포드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잖아요. 디자인도 이제 그 자동차 회사의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요. 어떻게 아기를 재우냐면, 엄마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뭐 이렇게 자동차를 타면 잠을 잘 자고 이런 아이가 심하게 잠꼬대를 하거나 이렇게 잠투정을 하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저희 시동센터나 이런 데 보면 아기가 차만 타면 정말 잠을 잔대요. 그래서 밤새 차를 돌고 밤새 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돌다가 집에 오면 또 아기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깨니까 스태퍼를 밤새 밟아주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스태퍼에 올라가서 계속 밟아주니까 얼마나 그 엄마나 아빠가 힘들겠어요. 근데 아기는 그러면 잠을 잘 잔대요. 그래서 그 경험을 몇 년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주변에서 보면 자동차로 아이를 태우고 다니면서 재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아기들이 자동차를 타면 정말 잠을 잘 자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한 것 같은데, 네, 맥스모터 드림즈라고 하는 침대예요. 아기 침대. 네, 이 아기 침대는 이제 자동차가 물론 여러 가지 아기를 재우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흔들거림만 가지고도 아기가 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거리는
부분, 진동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의 소리 있잖아요. 굴러가는 소리, 소음, 그리고 빛도 이렇게 눈에 아주 밝지는 않지만 자동차의 빛, 그리고 밤에 아기들이 이제 밤에 태우고 나갔을 때 잘 자는 이유는 뭐 그런 환경적인 여러 요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로등의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이 제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 소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엔진 소리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흔들거리면서 이제 바닥에서 나는 그런 다양한 소음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기 침대에 밑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똑같이 들려줘요. 그리고 침대가, 이게 동영상이 지금 안 돼서 그러는데, 동영상을 보시면 아기 침대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아래 위로 흔들거려요. 그래서 굉장히 포근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아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잘 맞춰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진동도 이제 재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리스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모터로 똑같이 자동차의 진동을 하는데, 이 침대가 포드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포드에서만 만들어지는 자동차와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침대는 이제 왜 각각 가정마다 다른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그 자동차에 따라서 진동도 다르고 소음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먼저 이 침대를 아기한테 이제 재우기 전에 자동차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뭐냐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연동이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운행을 하는 정보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흔들거림이 있고 소음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이 돼요. 그러면 한번 차를 이렇게 여러 번 몰다 보면 그게 기록이 되고, 그 기록과 똑같은 걸 침대에서 재우기 전에 똑같이 이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자동 설정이 돼서 그것과 똑같은 진동과 소음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거리는 이 정도도 이제 침대가 모터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정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떨리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런 걸 맞춰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조명까지도 설정해줘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굉장히 이제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인데, 위쪽에 보면 원래는 더 깜깜해요. 깜깜한데 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침대 위쪽에 보면 이게 360도로 이제 LED가 설치가 돼 있어서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 조도도 그렇고 이 조명의 이제 밝기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외부의 밝기까지 이제 요거를 맞춰서 외부의 가로등 불빛이나 이런 것까지 맞춰가지고 이 LED가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집은 조금 더 조명이 밝을 수 있고 또 어떤 집은 더 어두울 수 있는 그런 조명인데, 그 조명까지 맞춰서 아기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모든 건 다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컨트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낮에 운행하는 차보다는 야간에 운행하는 차 기준으로 해서, 밤에 더 잘 자기 때문에 아기들이 야간에 운행하는 상황으로 맞춰서 시뮬레이션이 돼서, 그거를 이제 이거는 아직 제품화 되진 않았어요. 제품으로 나오진 않고 시제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엄마들과의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건 좀 다른 부분이지만, 자동차 산업은 아니지만 아기를 재우는 침대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자동차의 그런 것들과 확장을 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기가 이렇게 자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게 기록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침대는 밑에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이 조금 좀 두껍잖아요. 두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모터나 여러 가지 그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두꺼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이제 LED가 달려 있고, 이렇게 안에 이제 폭신한 매트리스가 있는데, 그 매트리스가 정말 상하 좌우로 흔들거리는데 되게 저도 누워있으면 졸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포드 제품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밑에 쪽이 좀 껌껌해서 잘 안 보시나요? 이미지 보시면
이제 좀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게 저 모터랑 전자적인 기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기는 굉장히 편안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도 아기들이 다 잠을 잘 든대요. 네.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 제품은 이제 그냥 보기에도 뭔가 수저 같죠, 수저. 네, 스푼 같죠. 네, 요거는 손 떨리는 사람을 위한 스마트 수저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흔히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하게 떨리지는 않죠. 근데 심하게 떨리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손이 많이 떨리는 사람들을 보면 병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일반 수전증 있는 사람 말고 파킨슨 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환자들은 손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보지 못했는데 동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도 8만 명가량이나 되신대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많이 써서 손이 떨리는 자체적으로 신경이 떨리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심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심한 경우는 정말 숟가락을 들고도 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드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수저는 그런데 착안해서 나왔고 그런 분들을 좀 어려움을 공감을 하는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 요걸 만든 분은 이제 군용기술연구단체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이제 그 군대겠죠. 군대와 관련된 그런 곳인데 거기도 수전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숟가락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전을 리프트웨어라고 불리는데 수전증을 보조할 수 있는 숟가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뒷부분은 좀 볼록하고 손잡이 부분은 앞부분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좀 볼록한 부분에 약간 작은 소형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제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환자가 이제 여기 부분을 잡고 이제 음식을 들 때 혹은 뭔가 이렇게 뜨려고 할 때 보면 손이 떨리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떨리는데 그 떨림을 분석을 한대요. 떨림을 분석해서 만약에 떨림이 좌우로 떨린다. 그러면 진동은 왜냐면 이분들은 고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보다 그 상태에 맞게 이제 수저를 쥐도록 하는데 어떻게 주냐면 진동을 반대로 주는 거예요. 좌우로 떨리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진동을 심하게 똑같은 크기의 진동을 주면 본인이 떨리는 손은 손의 반대로 진동이 오니까 보니까 파킨슨 병을 앓으시는 분이 이제 밥을 한 숟갈도 못 드는데 그렇게 이 수저로 진동을 주고서 밥을 뜨니까 밥을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환자의 상태와 반대로 진동을 떨리도록 이제 하는 기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앞부분, 뒷부분 탈부착이 가능해서 저 수저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에서는 포크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포크도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크를 꽂아서 사용하고 이거는 뒤쪽에 보면 좀 조그맣게 이제 이미지상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거기 USB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하면 새끼까지는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숟가락을 가지고 수전증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제품도 스타트업 기업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구글에서 이 기업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를 해서 조금 더 뭔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필기구나 뭐 공구나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수저를 만드는 곳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구를 만드는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좀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있는데 꼭 우리 기술이 100%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에를 이제 열어보니까 이렇게 안에 소형 컴퓨터 같이 칩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저를 이렇게 실제로 떠서 파킨슨 병을 앓는 분이 드시더라고요. 이게 수저가 그래서 조금 크지만 뒷부분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상하 좌우 다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본인의 손떨림에 맞춰서 진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이제 탈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부분 간단해요. 그래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뭔가 조금 아까 수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번에는 수저가 아니라 주걱입니다. 이거는 밥의 양과 칼로리를 알려주는 디지털 주걱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저는 유용할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저같이 보통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서 그게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제품이라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꽤 유리한 제품인데 일본에서 개발이 됐고요. 도리데쿠라고 하는 제품인데 밥을 풀면 일단 이제 저 액정 보이잖아요. 거기서 밥을 퍼요. 밥을 풀면 그람수가 먼저 표시가 돼요. 밥이 한 100g이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렇게 그람수가 표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칼로리로 환산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서 이 몇 그램 떴구나 몇 그램 떴구나 이렇게 하면서 몇 칼로리인지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밥을 이제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조금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칼로리를 맞출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씻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뒷부분은 전자 부분이니까 이제 씻을 수가 없고 앞부분의 주걱 부분이 세척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빼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냥 배터리로 교체가 가능해요. 이게 뭐 많이 전자적인 걸 소모하는 게 아니라서 배터리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걱 만드는 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제 조금만 연구를 해서 붙이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밥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무게를 잰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우리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방에 저울을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저울을 따로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고 오랫동안 쓰는 게 아니고 가끔 쓰는 건데 그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이 주걱만 있으면 무게를 여기서 재서 할 수 있으니까 따로 그 저울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방 저울도. 그래서 활용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주걱이지만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서 만든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뭐 나누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그 응용하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죠. 업체마다. 네, 그런 쪽에 이제 응용을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만든 세미나고요. 네, 그런 쪽에 많이 이제 앞으로 기사를 보시거나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흘려보시지 말고 이런 아이디어는 조금 여기다 붙여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업체의 아이디어도 줄 수 있고 네, 컨설팅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